안녕하세요. 명언 줄게 1분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왜 나는 노력을 해도 매년 제자리일까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 하나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내 인생은 그 자리에 있는 걸까?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께서는 더욱 이 감정이 깊고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그 핑계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열심히 출근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자기계발도 시도했는데 정작 내 삶은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5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무언가 하나는 건지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달렸지만 목적지가 없었던 이유.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주말에도 자기 개발을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내 통장, 잔고도 커리어도 인간관계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느낌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방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력이라는 건 연료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를 가득 채워도 목적지를 모르면 그 차는 그냥 빙빙 돌다가 멈추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의 양에는 집착하면서 노력의 방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40대 직장인 A씨는 매일 퇴근 후 유튜브를 보며 재테크 공부를 했습니다. 주식도 보고 부동산도 보고 코인도 보고 사업 아이디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자산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무엇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서 실행한 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소비하는 것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향 없는 노력의 함정입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죠. 진짜 변화는 공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딱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 딱 하나. 2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매일의 행동 하나만 정하세요. 방향이 정해지면 같은 노력도 10배, 20배의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노력의 총량보다 노력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자리에 있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가장 먼저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엔 조금 불편하지만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해도 변화가 없는 이유를 자신의 의지력 부족으로 돌립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나는 끈기가 없어서, 그래라고 자책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 중 무려 40% 이상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닌 환경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즉,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결국 원래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손에 쥐는 것이 무엇인가요? 쉬는 시간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나요? 50대 B씨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다이어리를 새로 사고 올해는 꼭 책 10권 이상 읽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에 오면 소파에 눕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게 되는 환경이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3년째 같은 다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의지력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환경을 바꾸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침대 옆에 스마트폰을 두지 않고 책을 뒀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환경 설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그 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책을 읽고 싶다면 책을 화장실에 두세요. 저축을 하고 싶다면 자동이체를 설정해서 내가 결정할 기회 자체를 없애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평과 안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그 에너지에 잠식되고 맙니다. 환경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제대로 설계하면 환경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 노력과 성과 사이에 숨겨진 잔인한 법칙. 이 이야기는 특히 40대, 50대 분들께서 깊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인정받는다는 믿음 속에서 자랐습니다. 성실하면 된다, 꾸준히 하면 결과가 따라온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어떤가요? 직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이 승진하는 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일한 사람보다 자기 어필을 잘한 사람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현실의 잔인한 법칙입니다. 노력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노력은 기본값입니다. 노력 위에 전략이 없으면 그 노력은 그냥 소모될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느끼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하지만 이 억울함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피해자가 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방식입니다. 노력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는 노력과 남이 모르는 노력, 성과로 연결되는 노력과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노력. 지금 여러분의 노력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일을 잘하는 것과 잘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전혀 다른 스킬입니다. 자기 어필이 낯설고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조용하고 성실한 것이 미덕이라고 배운 세대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제대로 전달하는 능력이 똑같이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일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노력의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제자리 인생에서 벗어나는 핵심 열쇠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당신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의 정체. 이 부분은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변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변화의 기회가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오히려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지금이 더 나쁜 것 같은데도 낯선 것을 선택하기가 두렵습니다. 이것을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익숙한 불행이 낯선 행복보다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60대 C씨는 30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튜브도 해보고 싶고 작은 가게도 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내 나이에 이게 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그렇게 2년이 흘렀고 그분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분의 변화를 막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차이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선택입니다. 현재에 그냥 머무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10년 후 후회할 것이 지금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인지를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아무것도 안 한 것을 더 후회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시작하겠다는 생각도 변화의 적입니다. 완벽한 준비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60%만 준비되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하면서 채워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안고 그냥 걸어가세요. 그것이 매년 제자리인 삶에서 벗어나는 진짜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 당장 바꿔야 할 단 하나의 습관. 앞서 4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변화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새해가 되면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일찍 일어나고 식단도 관리하고 자격증도 따겠다고 결심하셨던 적 있으시죠? 그리고 2월이 되면 그 계획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 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자아상이 만들어집니다. 그 자아상이 다음 번의 변화 시도도 막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딱 하나만 바꾸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바꾸고 싶은 것 딱 하나를 골라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30일만 해보세요. 30일 후에 그 하나가 습관이 되면 그때 다음 하나를 추가하세요. 이 방식이 왜 효과적이냐면 성공 경험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해냈다는 경험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듭니다. 그 자신감이 다음 변화의 에너지가 됩니다. 30대 DC는 매일 밤 10시에 유튜브를 끄고 책 10페이지만 읽는 것 딱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페이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20페이지, 30페이지씩 읽게 됐습니다. 1년 후 그분은 총 40권의 책을 읽었고 그 중 한 권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부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은 하나가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교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SNS를 보면 또래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그들의 무너지는 순간, 지쳐있는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아무도 올리지 않습니다. 비교의 기준을 남이 아닌 어제의 나로 바꾸세요. 어제보다 오늘 0.1%만 더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년이면 0.1%가 365번 쌓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상상이 가시나요? 매년 제자리라는 느낌은 대부분 큰 변화만을 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입니다. 작은 변화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방향 없는 노력은 제자리를 맴돈다는 것.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노력 위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변화를 막는 진짜 적은 두려움이라는 것. 그리고 딱 하나의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 것이 하나 있으셨나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부분입니다. 매년 제자리라는 느낌은 여러분이 못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거나 방향이 잘못됐거나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거나 두려움에 발이 묶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 다음은 실행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움직일 시간입니다. 명언 줄게 1분만은 여러분의 인생이 더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 주변 지인분들께 공유해서 평온과 행복을 같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댓글은 저한테 큰 힘이 되는 사랑입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와닿았던 소주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깊이 있고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